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 사이클 투자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현재 은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고 가격적인 흐름이 정말 좋은 방향들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 수압 딜러들의 포지션 물량이 굉장히 높게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롱 포지션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 은행 시세마저도 큰 약세가 전혀 없고 정상적인 가격 범위 내에서 현재 등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강세로의 추가적인 전환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용과 가치 저장용 수단 모두 이 동반 강세,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은값 1kg바 1000만원 이상 5년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은값 현재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제가 처음에 22년도 10월 달에 이 중고거래를 통해서 1kg바를 88만원에 처음 입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최근 가격 보니까 1kg에 중고로 사도 140은 줘야 되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처음 입문 당시에는 매도 우위 시장이었기 때문에 중고와 새 제품의 가격 차이가 30%가 벌어졌는데 지금 딱 그냥 부가세만큼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나 자, 이게 일시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파동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좀 많이 판매하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딱 5년만 참으세요. 5년만.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메인스케이 모멘트를 함께 보고자 해요. 결국에 은값이 한번 출렁이는 날도 올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값은 장기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부분은 달러 환율로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며 현재 은행 파산까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메인스케이 모멘트를 봤을 때는 결국 은행 파산도 현재 시점에서는 결국엔 연결되는 결과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시아골드 제가 제작비 협찬을 받아서 현재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브랜드입니다. 보통 골드바 실버와 입문을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개인 간 거래에서도 선호를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 아시아골드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브랜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본격적인 연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은값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커브핸드 패턴이 나오면서 저는 우선 이 손잡이 모양 이 구간의 하단부터 분석을 이어나왔습니다. 이 당시가 1kg 88만원이었고 현재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새 걸로 살려면 이제 150은 줘야 돼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그러나 이게 또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단기로 조금 더 좁혀서 볼게요. 우선 이 패턴이 나온 상태에서 완전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돌파가 나왔다는 건 추세를 밟으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목구름대 이 기준선과 이 전환선, 이건 전환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환선에서 가격을 지지하면서 현재 타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장세에서 한 번에 더 급등이 굉장히 강하게 한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기준선도 현재 올라가면서 지탱해주고 있는 양상이다. 그래서 은값이 중장기적인 흐름 봤을 때 결국 이 기준선에 수렴할 가능성은 높지만 결국 이 위로 올라간 가격에서 그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서 이 기준선과 만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성이 높다라고 해서 은이 굉장히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산업용과 그리고 같이 저장수단 모두 가격이 상승을 트렌드를 밟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은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 정말 좋습니다. 자, 또한 금가격 차트도 이 커브핸드 패턴이 나온 다음부터 굉장히 강세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금값도 커브핸드 패턴 손잡이 부분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금가격도 한돈에 거의 30만원 부근에서 지금 거의 44만원까지 구입 가격 이렇게 하니까요 정말 많이 올라왔죠. 그러나 이 높게 올라온 금 가격조차도 이 본원통화 풀린 거에 비하면 아직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으며 앞으로 우리 글로벌 통화량은 더욱더 크게 증가할 전망치가 이미 여러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원화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실물금은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금값 한돈에 거의 10만원도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금값이 앞으로는 더욱더 크게 오를 겁니다. 그리고 금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렇게 횡보하는 사이클이 이제 아닙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사이클을 지났고 이제는 추세를 국면으로 밟는 저는 추세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금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딱 5년을 보고 접근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주봉구름 선상에서도 이미 지탱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더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 2600에서 2800까지 또 이번 사이클에서 충분히 도달 가능한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율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는 양상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면서 실물 금의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 있다라는 거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결국에 은이 현재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뭐죠? 태양광 패널입니다. 자,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게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슈퍼 트렌드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현재 AI 시대가 왔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일반 인공지능 강인데 이게 이제 범용 인공지능까지 갈 수 있는 단서가 열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더 연결되면은 초인공지능이죠. 우선 이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리면 범용 인공지능이란 건 인간과 같은 수준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자, 우선 아직은 일반 인공지능이에요. 일반 AI 단계이고 고등학생의 이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범용으로 가면은 인간을 대체할 만큼 굉장히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범용 단계까지 초입까지 금의 사이클이 발생되는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범용 단계가 오게 되면 생산성이 대폭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족한 세금들로 인해서 통화를 풀던 현상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끝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딱 보는 건 이 범용이 우선 2027년도를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빠르게 되면은 이렇게 3년 만에 되는데 조금 이제 기간을 연장해 봤을 때 한 그래도 5년은 최소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사이클이 빨라진 게 5년이 되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현재 GPU 부족이 해결됐는데 이제는 전력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 수요가 정말 많이 필요해진 상태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구리도 같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게 결국에 이 전력 부분에서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AI의 성장이 필요한 건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요. 자, 이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제 범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얘네들한테 이제 범용에 대한 코드를 짜달라,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은 일반 인공지능 달라붙어갖고 이제 인간 대신에 이렇게 일하는, 자, 이런 것도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 하나를 구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GPU가 있고 또한 이런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전력이 정말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전력을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태양광 패널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산업 중에서 가장 현재 유망한 게 이 태양광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에 현재 투자 가치가 있다고 강조를 했다라고 전해지죠. 결국 현재 태양광 패널 한 개에 들어가는 은의 수요가 이 30g이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런 태양광 패널이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설치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은의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현재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2020년도까지는 크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태양광 패널 측면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 지금 이 기점으로 보세요. 지금 보시면 수직으로 이렇게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치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되면은 은의 가격의 상승에 정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는 경제 위기 현상들까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경제 위기가 그냥 나온다다가 안 나왔던 이유들이 은행에서 통화를 계속해서 발행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2020년도에 대규모 양적 완화를 했던 게 통화량이 너무나 많이 풀렸죠. 여기서 이전에는 골디락스라고 해갖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였다면은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뜨거워하는 이런 경제들이 펼쳐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뜨거우니까 이거를 다시 식히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고 했고 이제는 차가워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데, 또 이제 너무나 냉각되니까 어떻게 돼요? 통화 발행을 해갖고 필요한 부분에다가 차가운 거를 다시 한번 데워주면서 점점 현재 뜨거워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채가 터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결국에 은행의 파산을 의미하는 거죠.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갖고 개인들의 연체율과 저축률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악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이죠. 이런 부실한 부채들은 결국에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고, 어느 정도의 디레버리징은 소폭 발생이 되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되죠? 통화 발행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본원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금과 은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금과 은의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통화 대비 금의 가격, 은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더라. 결국 현재 산업용 수요와 가치 저장의 수단 모두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하이본 리스크 모멘트를 보시게 되면은 헤지 파이낸싱을 거쳐갖고 이렇게 투기적인 자금 조달이 왕성해지는 이런 현상들을 지나서 폰지 파이낸싱까지 오게 된다 라는 겁니다. 폰지 금융이란 걸죠. 여기서 근데 GDP까지 이제 약세로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꺾이게 되고, 이제 이게 터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더라. 신용 위기가 발생되고, 근데 현재 미국의 1분기 GDP를 보면은 최근 2번 나온 걸 보면은 1.3, 1.4 나왔습니다. 이 성장률이 갑자기 큰 폭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현재 미국의 경제 정말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또한 저축은행들 사태나 새마을금고 부실화, 그리고 PF 연체율 상승, 은행 연체율도 함께 올라가고 있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결국 이 부실 기업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게 정말 좋지 않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부의 세수 부족만 올해 지금 6개월 정도 봤을 때 50조 정도 이상 국고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뻥크가 났다는 거죠. 돈이 없어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가장 잘 방어할 수 있는 게 금과 은이기 때문에 현재 금과 은에 정말 집중을 잘 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현재 이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라고 하죠. 결국 비합리적인 존재들이에요. 자산 가격이 거품이 되어버리고, 이 거품 붕괴가 한번 연출되면서 결국 이 성장을 빚으로 했기 때문에 이 빚에 의한 파산이 나타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은행권 충격까지 발생될 요인들이 충분해진 현재 시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러한 순환 사이클을 거치면서 금과 은은 이후에 더 크게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승 기간을 5년을 잡는 것도 그 중간 과정에서의 출렁거림이 있겠지만, 환율이 올라가면서 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고, 은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현재의 가격보다 더 올라간 위치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했을 때 지금 은을 바라보는 건 정말 타당한 선택지가 아닌가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이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계속해서 대량으로 금을 구매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 달러가 국제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들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금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겁니다. 지금 위안화를 전세계 통화로서 지금 크게 팽창되기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우리가 국가들이 서로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은도 함께 CBDC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겠죠. 지정적인 리스크까지 함께 고조되고 있는 현재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결국 금과 은은 장기적인 트렌드를 밟았다, 슈퍼 사이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샌드폭스였습니다.